고졸인 경비원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의 이 말에 제 안에 있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말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딸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년간 국정원에서 일했던 저에게는 소영이라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 아이는 경비원의 딸이라고 불리며 회사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딸은 그 회사 부장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어떤 복수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20년 전 전우와의 약속이 어떻게 딸의 운명을 바꿨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대한산업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물론 이건 제 진짜 모습이 아니었죠. 20년 전 제가 목숨을 구해준 국정원 동기 김동진 회장의 부탁으로 기업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한 잠입근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소영이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더군요. 아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냐? 네,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마음 한편으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20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소영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박민준, 박상호 전무의 아들이었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관찰했거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와 김동진 회장은 국정원 동기였습니다. 함께 수많은 해외 임무를 수행했죠. 그런데 20년 전 중동의 어느 사막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중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갑작스런 내복 공격에 동진이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거예요. 동진아. 저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동진이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렸죠. 정수야, 미안해. 발목을 잡았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동기잖아. 동진이는 그때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국정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산업까지 키워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몇 달 전 동진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었어요. 정수야, 부탁이 있어. 뭔데? 우리 회사에 기업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중요한 기밀들이 자꾸 새고 있어. 동진이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야, 내가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어. 부탁이야. 20년 전 제가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이후 동진이는 저에게 늘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동진이가 더 고마웠어요. 국정원을 그만둔 후에도 변함없이 친구로 대해줬거든요. 알겠어, 동진아. 내가 들어가 볼게. 고마워, 정수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대한산업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된 거예요. 며칠 후 회사에서 박민준을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에 명품 수트를 즐겨 입는 전형적인 재벌 2세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엔 소영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가 지나가고 퇴근할 때도 함께 나가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일종의 호기심이나 재미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 녀석, 진심이 아니야. 경비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소영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처럼 밝지 않고 뭔가 고민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소영아, 괜찮니? 왜요, 아빠? 요즘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눈엔 다 보였어요.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경비원 딸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제가 다 들었죠. 한 대리 부럽다. 박 과장이랑 사귄대. 그런데 집안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경비 아저씨 딸이랑 임원 아들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제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그 무렵 최율이라는 여자가 소영이와 박민준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홍보팀 과장으로. 최동훈 상무의 딸이었죠. 이 최동훈이라는 작자가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기업 스파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최율이는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소영이를 견제했어요. 그리고 박민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죠. 민준 오빠, 아버지가 골프 치러 가자고 하시는데요. 아, 최 상무님께서요? 영광이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박민준을 유혹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민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영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압박을 받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아버지 박상호 전무의 압박이 심했죠. 민준아, 최 상무 딸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어? 유리요. 그냥 동료 사이예요. 동료. 너 정말 바보구나. 최 상무 딸과 결혼하면 내 앞길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 이런 대화들을 제가 다 들었어요. 경비원의 장점 중 하나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박상호 전무가 소영이와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단지 경비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박 전무의 인격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천박한 사람이 우리 소영이를 반대한다는 것을 참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딸이 상처받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민준 씨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해요. 소영이가 울먹이며 말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끝까지 가자. 너희가 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겠다. 낮에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기업 스파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최동훈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이 자식, 정말 스파이가 맞네. 외국 업체와의 은밀한 접촉, 회사 기밀의 유출. 모든 증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일찍 공개하면 딸의 진짜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박민준이 정말 소영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동진이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동진아, 범인을 찾았어. 정말? 누구야? 최동훈이야. 확실해. 최동훈이라고, 설마. 동진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최동훈은 회사의 핵심 임원 중 하나였거든요. 증거는 충분해? 넘칠 정도로. 하지만 동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왜? 꼼짝 못하게 묶을 완벽한 타이밍을 보고 있어. 그때 동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수야, 그런데 말야, 기획실 한소영 대리가 내 딸이지. 응, 맞아. 근데 갑자기 소영이는 왜? 한 대리, 아니 소영이 얘기 회사에서도 많이 들었어. 정말 똑똑하고 좋은 인재라고 하던데. 동진이는 평소 저로부터 소영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정수야,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 아들 태성이랑 소영이 소개시켜줘도 될까? 네, 아들. 응. 미국에서 MBA 마치고 곧 돌아올 예정인데 어려서부터 내 얘기 많이 해줘서 소영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동진아, 고마운데. 소영이가 지금 연애 중이야. 그래. 좋은 사람이야? 글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박민준 쪽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좋아. 내 놈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소영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박상호 전무와 최동훈 상무의 성격상 분명 소영이와 저를 모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영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네. 그냥 뭔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고. 딸에게 미리 말해줬지만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최동훈의 기업 스파이 증거는 완벽했고 딸을 모욕할 사람들에 대한 복수 계획도 세워뒀죠. 그리고 동진이에게도 최종 확인을 받았어요. 동진아, 준비됐어. 언제든 좋아, 정수야. 주주총회에서 그 사실을 밝히는 타이밍이 완벽한 것 같아. 그렇지. 그래야 주주들에게도 확실하게 사실을 알릴 수 있지.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상견례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박민준을 관찰했습니다. 그 녀석은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현실적이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부모의 반대쯤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그리고 최동훈의 기업 스파이 증거도 충분히 모였어요. 이제 카운트다운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소영아, 내일 이후로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다. 좋게 바뀌는 건가요? 응, 훨씬 좋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요. 그날 밤, 동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정수야, 지금 한대리 혼담 파기되고 나면 정말 태성이 소개해줘도 될까? 아직 모르겠어, 동진아. 내일 봐서. 정수야, 넌 2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그 은인의 딸과 내 아들이 만나는 게 운명 아닐까? 동진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만약 내일 일이 내가 예상한 대로 된다면 소영이는 상처받을 거야. 그때 태성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동진아.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정수야.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경비원 아버지가 아닌 한정수 본연의 모습으로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 딸을 지켜야 하는 날이다. 20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오늘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적과 싸우는 건 쉽지만 딸의 마음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빠, 준비되셨어요? 소영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딸을 안심시켜 주려고 웃어봤어요. 그럼 아빠가 언제 준비 안 된 적이 있나?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에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소영이는 평소보다 더 예쁘게 단장을 했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당당해 보였죠. 소영아, 뭔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네, 저는 이미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박상호 전무와 최동훈 상무의 성격상 분명 저희를 모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박상호 전무와 박민준이 이미 와 있었어요. 박 전무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죠. 키 172cm에 다소 비만인 체형의 권위적인 인상이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제대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한정수입니다. 네, 박상호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저를 경비원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도 그의 표정은 마치 양반이 천민을 내려보는 것만 같아 구역질이 났습니다. 좋아, 시작됐구나.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박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영이한테는 애매하게 미소를 지어주면서도 저한테는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회사에서 관찰했던 그대로였죠. 역시 이 녀석도 진심이 아니었어. 식사가 시작되려는 찰나 갑자기 옆방에서 최동훈 상무와 최유리가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야? 박 전무. 최동훈이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접근했어요. 이 자식의 연기가 정말 가관이었죠. 저는 즉시 알아챘어요. 이건 계획된 일이라는 거요. 상견례 중이시구나. 우리도 가족 모임 중인데 같이 앉으면 어떨까? 우연이라고 하지만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게다가 최유리까지 함께 있다니요. 박상호 전무는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그러죠. 유리도 있고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소영이와 저를 모욕하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걸 말이죠. 좋아. 끝까지 해봐라. 대신 대가는 확실히 치르게 해주겠다. 결국 두 테이블이 합쳐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영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두 테이블이 합쳐지면서 본격적인 모욕이 시작됐어요. 이분이 소영 씨 아버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최동훈이 저에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였어요.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최동훈과 박상호 전무가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마치 봐라. 역시 경비원이야라는 식으로요. 아, 경비. 그렇군요. 최동훈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수많은 적들과 맞서오면서 공포와 적개심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무시당하는 눈빛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딸을 위해서였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최유리 쪽으로 흘러갔어요. 유리가 요즘 홍보팀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 캠페인도 대성공이었죠? 네. 덕분에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유리는 다르네. 어릴 때부터 영재였어. 계속해서 유리를 칭찬하면서 소영이와 비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은근히 박민준과 유리를 엮어서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도 유리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둘 다 똑똑하고 집안도 비슷하고. 제 딸 앞에서 대놓고 다른 여자와 사위감을 엮어서 말하다니요. 이 정도면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소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 마음도 함께 아팠죠. 박민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 소영이를 보호해 줄까요? 아버님. 민준이가 조용히 제지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죠. 역시 이 녀석은 소영이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 대화가 계속되면서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소영 씨 아버님은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최동훈이 물어봤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자식이 뭘 알고 묻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저도 서울대 출신이었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유리 아버지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민준이도 서울대고. 서울대라. 저도 서울대 나왔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죠. 어차피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소영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저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박상호 전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소영 씨는 똑똑하지. 그런데 말이야, 결혼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집안의 격이 맞아야 하는 법이야. 집안의 격이라. 정말 가관이었어요. 경비하시는 분과 임원.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두 분은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권위가 묻어났어요. 순간 최동훈과 박상호가 움찔하는 게 보였죠. 국정원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위압감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숨기고 있지만
화가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최동훈이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현실적인 문제라면 제 딸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라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하자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들은 금방 다시 공격을 시작했죠. 그야. 소영 씨가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죠. 그때 최유리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소영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준 오빠랑은 정말 안 어울려요. 제 딸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다니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였어요. 무슨? 소영이가 말하려는데 유리는 계속했어요. 오빠는 앞으로 임원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비원 사위라니. 회사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다니요. 유리야. 박민준이 제지했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오빠도 고민이 많아요. 제게 자꾸 상의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간 소영이가 폭발했어요. 그만해. 딸의 절규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최동훈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소영 씨, 우리 유리하고 민준이가 어떻게 보여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 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정말 인간 이하였어요. 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민준이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두 집안도 오래된 친구 사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상무님, 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을 때 최동훈이 움찔했어요. 아마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을 거예요. 국정원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기운이라고 할까요? 일반인들은 그 기운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위축되곤 해요. 지금 제 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 선생님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민준이 장래를 생각해서. 제 딸의 장래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제 딸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는 20년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쌓인 위압감이 묻어났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박상호 전무가 정말 마지막 선을 넘는 말을 했어요. 한 선생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원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20년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한 사람을 경비원이는 이유로 무시하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민준이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부인이 경비원 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경비원 딸이라. 20년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한 사람의 딸을 경비원 딸이라고 무시하다니요. 그러면서 정작 스파이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맺어주지 못해 안달이 난 박상호 전무가 참 가소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너희들이 내 딸에게 한 모든 모욕을 100배로 갚아주겠다. 소영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제 딸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역시 제 딸답더라고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저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런 모욕을 받게 해서. 그리고 저런 형편없는 남자를 만나서. 괜찮다. 내가 제대로 판단했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마지막 남은 추억도 다 버릴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딸에게 약속했어요. 소영아, 이제부터 일어날 일의 뒷마무리는 아빠가 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박민주는 잠깐 나와서 소영이를 배웅했지만 곧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죠.
이 녀석은 정말 소영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요. 만약 진짜 사랑했다면 부모를 버리고라도 소영이 편에 섰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안전한 선택을 한 거죠. 좋아. 이제 내 선택의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김동진 회장에게 전화했어요. 동진아, 이제 시작하자. 정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험악한데. 오늘 상견례에서 소영이가 당한 일을 말해줄게. 상견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최동훈과 박상호가 어떻게 소영이와 저를 모욕했는지, 박민준이 어떻게 배신했는지 말이에요. 동진이도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이런 개자식들이. 하지만 한편으로 소영이 같은 훌륭한 아가씨를 놓쳐줘서 고맙네. 우리 태성이에게도 기회가 있겠어. 그나저나 스파이건은 내일이라도 폭로하는 건 어때?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리자. 지금 마지막 증거를 모으고 있어.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단순히 최동훈만 잡는 게 아니라 소영이를 모욕한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완벽한 계획을요.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공개하자. 그때가 가장 임팩트가 클 거야. 좋아. 그런데 정수야, 내 정체도 공개하는 거지? 그럼. 이제 숨길 이유도 없고 소영이도 알 권리가 있어.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나가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박민준과 최유리가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됐더라고요. 정말 빨랐죠. 상견례가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벌써 새 연인이 됐다니요. 경비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네. 동료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냐? 한 대리랑 결혼한다고 금요일에 상견례를 한다더니. 벌써. 좀 그렇긴 하네. 예의가 없어. 하지만 둘 다 임원 자제라서 대놓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죠. 며칠 후 최유리가 소영이에게 직접적인 도발을 했어요. 한 대리, 퇴사 안 하나요? 여기 있기 불편하지 않아요? 경비실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민준 오빠랑 매일 마주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리고 앞으로 회사 행사 때 좀 조심해 주세요. 민준 오빠가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뻔뻔한 년을 봤나 싶었죠. 하지만 소영이는 대단했어요. 철저히 무시하고 업무로 유리를 압도해버리더라고요. 한 대리, 이번 기획안 정말 훌륭하네요. 내가 손댈 것도 없이 바로 회장님께 보고해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야. 최 과장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는걸. 유리가 제출한 기획안이 형편없어서 다시 작성하게 됐거든요. 역시 제 딸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최동훈의 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외국 경쟁업체와의 은밀한 접촉, 회사 기밀의 체계적인 유출, 해외 계좌로의 금전 거래.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이제 내가 내 딸에게 한 짓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최동훈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모든 파일을 확보했고 그의 통화 내역도 녹음했어요. 20년간 쌓은 기술이 이럴 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최동훈이 외국 업체 관계자와 만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거였어요. 경비원이라는 신분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동진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공개하자. 그때가 가장 임팩트가 클 거야. 좋아. 그런데 정수야, 내 정체도 공개하는 거지? 그럼. 이제 숨길 이유도 없고, 저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소영이를 모욕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요. 그리고 동진아, 태성이 소개해주는 거 잊지 마. 당연하지. 소영이 같은 좋은 아이를 놓칠 수는 없지. 집에서 소영이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죠. 아빠, 요즘 뭔가 바쁘세요?
좀 그러네. 혹시 상견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요? 응. 아빠를 믿어라. 딸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었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소영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있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냥 아빠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주주총회가 다가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이 자주 모여서 긴급회의를 하고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죠. 한 대리도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데 왜요? 이번에 기획실은 실무진들도 모두 참석하라는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소영이도 의아해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주주총회 전날이 됐어요. 저는 1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더 이상 경비원 옷이 아닌 한정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소영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소영아,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일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다. 좋게 달라지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딸은 의아해했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J&K 시큐리티 대표로서의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갔어요. 1년 만에 경비실이 아닌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죠. 동진이가 반겨줬어요. 정수야,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그래, 고마웠어. 1년간 참 길었다. 미안해, 친구. 이런 부탁을 해서. 뭘,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소영이에게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됐으니까. 대회의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1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지나쳤던 이 문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소영이도 참석해 있었고 박민준과 최유리, 그리고 박상호 전무와 최동훈 상무도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좋아, 이제 쇼타임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이면 소영이를 모욕한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김동진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의 동진이를 보면서 참석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에 기업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최동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죠.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일이 발각됐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전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임원인데도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누가 스파이일까?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했을까 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대동하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1년 만에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죠. 소영이의 깜짝 놀란 얼굴이 보였어요. 왜 아버지가 여기에 정장을 입고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박민준과 최유리의 얼굴도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경비원이 이런 자리에 당당하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박상호 전무와 최동훈 상무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완전히 멘붕 상태였죠.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J&K 시큐리티 대표 한정수 씨입니다. 제가 단상 앞으로 걸어가면서 1년간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특히 박상호 전무의 표정이 일품이었어요. 어떻게 경비원이 회사 대표야? 라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십니까.
J&K 시큐리티 한정수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20년간의 권위가 묻어났어요. 경비실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고개 숙이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먼저 김동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친구라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경비원이 대표이사와 친구라니요. 박상호 전무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회장과 친구 사이였다니요. 저는 국정원에서 20년간 근무한 정보보안 전문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빈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국정원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더욱 그랬죠. 지난 1년간 대한산업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부의 기업 스파이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잠입 근무였다는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최동훈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조사한 사람이 바로 그 경비원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서류를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기업 스파이는 다름 아닌. 잠시 멈춰서 최동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공포가 역력히 드러났죠. 최동훈 상무였습니다. 뭐라고? 최동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한정수, 내가 뭔데 나를.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최동훈 씨, 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한정수, 경비원 주재. 최동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국정원에서 2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진짜 경비원이라고 해도 회사 기밀을 유출한 당신보다 훨씬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최유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저는 소영이에게 다가갔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충격과 감동,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소영아, 그동안 아빠가 누구인지 숨겨서 미안했다. 아빠.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었어. 국정원 일은 가족에게도 비밀이어야 하거든. 소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경비원은 잠복 근무였다. 김 회장님의 부탁으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걸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진짜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무슨 뜻이에요?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아버지가 경비원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널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민준이는 그렇지 못했지. 박상호 전무와 박민준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특히 박상호 전무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었고 회장과 친구 사이였다는 걸 알고 완전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김동진 회장이 박상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박 전무님, 계약이 올해 말로 만료되죠. 회장님, 갱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 스파이인 최 상무와 너무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혹시 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지 모르니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감사실에서 조사받으세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어요. 박민준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쫓겨나면서 회사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민준아. 제가 박민준을 불렀어요. 네. 내가 진짜 소영이를 사랑했다면 그날 상견례에서 나와 소영이를 지켜줬어야 했어. 하지만 너는 그러지 못했지.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그때 김동진 회장이 소영이에게 다가왔어요. 소영씨, 정수영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뭐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네.
미국에서 MBA 마치고 곧 돌아올 예정인데 정말 괜찮은 녀석이에요. 어려서부터 정수영 얘기 많이 들어서 소영 씨도 잘 알고 있고요. 본사 기획실로 발령 낼 건데 업무에 얼른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요. 이렇게 소영이는 김태성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간 회사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최동훈의 기업 스파이 사건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조사받기 시작했죠. 박상호 전무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최동훈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보직 해임까지 돼서 임원 계약 만료될 때까지 혼자 고립됐습니다. 비서도 없이 점심도 혼자 먹었다고 하더군요. 딸은 제 정체가 밝혀진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의 대우도 180도 바뀌었죠. 한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김동진 회장이 직접 축하해줄 정도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수영이 2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딸이니 당연한 대우죠. 예전에 소영이를 경비원 딸이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셨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딸은 더 이상 경비원의 딸이 아니었어요. 영웅의 딸이었죠. 최유리는 아버지의 체포 이후 완전히 무너졌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며칠간 회사에 나오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한때 소영이를 경비원 딸이라고 조롱했던 그녀가 이제는 스파이 딸이 된 거였죠. 가장 처참한 건 박민준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신도 눈칫밥을 먹게 되자 결국 이직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른 회사들도 이미 소문이 다 났거든요. 몰락한 임원 아들, 배신한 남자 같은 이미지가 따라다녔죠. 영웅의 딸을 놓쳐버린 바보라는 말까지 돌았어요. 결국 몇 달 후 박민주는 다른 회사의 경비직으로 취직하게 됐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한때 저를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정말 경비원이 된 거니까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정말 인생은 돌고 돈다는 걸 느꼈어요. 저를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박민준이 정말 경비원이 됐고 소영이를 경비원 딸이라고 조롱했던 최유리는 스파이 딸이 됐어요. 그리고 제 딸은 회사의 차장이 되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됐죠. 정말 완벽한 복수였어요. 하지만 이건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김태성이 미국에서 돌아온 건 주주총회 일주일 후였어요. 동진이가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죠. 정수야, 소개할게. 우리 아들 태성이야. 안녕하세요. 한정수 아저씨. 김태성입니다. 키 180cm의 차분하고 지적인 외모에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민준이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진짜 내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20년 전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시라고. 과찬이야. 그리고 소영 씨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라고. 태성이는 저를 경비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으로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민준이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죠. 소영이와의 첫 만남도 자연스러웠어요. 소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될 테니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민준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태성이와 소영이의 관계는 민준이와 달랐어요.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몇 번의 만남 후 태성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소영 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래. 네, 똑똑하시고 성실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예뻐요. 태성아, 소영이 상처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천천히 해. 네, 알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조건이나 집안을 따지지 않고 사람 자체를 보는 거죠. 몇 달 후 박민준이 소영이에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아,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딸이 만나고 온 후 저에게 얘기해줬어요. 아빠, 민준 씨가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어? 거절했어요. 그때 저를 보호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제대로 철이 든 거죠. 그리고 민준 씨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 아이러니하죠. 한때 아버지를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그래도 일은 일이야. 무시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성이와 사귄 지 1년 후 드디어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소영 씨, 결혼해주세요. 장소는 회사 앞 카페였대요.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곳이었죠. 정말요? 네. 소영 씨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태성이의 프러포즈는 민준이와 완전히 달랐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 진심 어린 마음, 모든 게 진짜였어요. 그날 저녁 소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아빠, 태성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네라고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딸이 진짜 사랑을 찾은 거니까요. 이번 상견례는 정말 달랐어요. 김동진 회장과 저는 이미 20년 넘은 전후 사이였으니까요. 정수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그러게. 꿈만 같아. 소영이를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더 고마운걸. 태성이가 복이 많네.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다니. 2년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소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바보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아빠가 없었다면 태성 씨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고요. 특히 동진이가 축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20년 전 정수영이 제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진정한 영웅의 딸과 제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결혼 후 1년, 소영이가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아빠, 이름을 지어주세요. 김사랑이 어때? 사랑이요? 응. 진짜 사랑 덕분에 태어난 아이니까. 손녀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동진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정수야, 우리가 할아버지가 됐네. 그러게. 20년 전 그 사막에서 상상이나 했겠어? 내가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완벽한 복수였어요. 최동우는 감옥에 갔고 최유리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박상호는 그대로 은퇴했고 박민주는 경비원이 됐죠. 한때 저를 경비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몰락했어요. 반면 소영이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만약 박민준이 정말 소영이를 사랑했다면 상견례에서 저와 딸을 보호했을 거예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딸 편에 섰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거예요. 20년간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수많은 임무를 완수했지만 이번 임무가 가장 중요했어요. 딸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1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잘 됐어요.
딸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예쁜 손녀까지 생겼으니까요. 가끔 소영이가 물어봐요. 아빠, 그때 정말 화나셨죠? 화났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게 안쓰러웠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민준이의 진심을 알 수 없었을 거야. 진짜 사랑이라면 그런 시련쯤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하거든. 동진이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으니까요. 정수야, 고마워. 뭐가? 모든 게. 2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것부터 회사 스파이를 잡아준 것까지,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까지. 뭘, 우리 사이에. 아니야. 정말 고마워.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박민주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소영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반면 태성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딸을 존중하고 아꼈죠.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동진이와의 20년 우정이 결국 딸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조건을 따지거나 집안을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 우정을 소중히 하세요. 언젠가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사랑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할아버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라고 할까요? 어쨌든 저는 행복해요. 정말, 정말 행복해요. 20년 전 그 사막에서 동진이를 구해준 일이 결국 제 딸의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한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